카카오톡은 왜 계속 흔들리는가? 다음 개편은 왜 구조여야 하는가? 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카오톡을 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처리하고 공공 알림과 행정 안내까지 받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사실상 하나의 사회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서비스에서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카카오톡은 개편을 할 때마다 항상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새로운 개편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사용자 반발이 나타나고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결국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건 한두 번의 실수나 디자인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플랫폼이 스스로 보내고 있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카카오톡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기능을 추가해 왔습니다. 이모티콘, 오픈 채팅, 채널, 쇼핑과 광고, 결제 기능, 업무용 기능과 각종 서비스 연동까지. 표면적으로 보면 카카오톡은 계속 발전해 왔고 기능의 숫자만 놓고 보면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반응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예전이 더 편했는데 이 기능을 왜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기능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기능이 아니라 기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의 붕괴입니다. 대화를 하러 들어왔는데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 메신저는 본래의 역할을 조금씩 잃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카카오톡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지금까지 메신저를 하나의 기능 제품으로 다뤄왔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면 사용성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고 불편이 생기면 조금 수정하면 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 방식은 쇼핑 앱이나 도구형 앱에서는 통합니다. 하지만 메신저는 다릅니다. 메신저의 본질은 기능이 아닙니다. 메신저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파일처럼 저장되는 데이터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단순한 정보도 아닙니다. 대화는 시간과 맥락을 따라 흐르며 앞뒤 관계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이 구조를 보지 못한 채 기능만 덧붙이면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대화를 저장해야 할 데이터로 보지 말고 정렬해야 할 구조로 바라봐야 합니다.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대화를 저장하려 하지 말고 정렬하십시오. 사람의 판단을 계속 쌓으려 하지 말고 맥락을 고정하십시오. 이 말은 대화를 검열하자는 뜻도 사람의 표현을 통제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이어질 때 어떤 기준 위에서 흐를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고정하자는 뜻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만 늘어나면 혼란은 기능의 수만큼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면 카카오는 세 가지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개편을 하더라도 대화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서비스와 기능으로 이어지며 억지로 끼워 넣지 않아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화입니다. 대화 자체가 URL로 공유되고 카카오톡은 플랫폼 위에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카카오톡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대화 구조 허브가 됩니다. 다음 카카오톡의 개편은 기능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구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기준을 남기기 위한 영상입니다. 기능이 아니라 구조, 저장이 아니라 정렬. 이 기준을 선택하는 순간 카카오톡은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